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등교 전에 마지막 도덕 수업이네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그 의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오늘은 조금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대학교 교수라는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뭐 공부를 잘한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사진, 판소리, 국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할까요? 뭐 이것도 선생님의 편견일까요? 네, 오늘은요, 이 두 사진을 먼저 본 뒤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일단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다문화의 모습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다문화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두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 글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글엔 선생님 일시정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빨리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이 힐러리 핀첨성님이라고 이제 한국인과 결혼을 하셔서, 한국인이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국적을 바꾸신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근데 한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지냈다가 국적을 바꿨으면은. 근데 자신은 한국인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 피부색만 보고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말도 안 걸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피부색이 다를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교수, 판소리라고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우리가 보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을 대한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다문화 사회 도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문제점의 첫 번째로는요, 이제 교과서 182쪽을 가주시면 나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에서는요, 방 안에서 우산을 피면은 정말 불길한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쥐가 나온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영국에서는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은 불길하다. 진짜, 아, 이거 짜증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왜, 진짜 느낌이 안 좋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 세팅하고 나서 이제 쓰다듬는 게 짜증날 수는 있잖아요. 그냥 허락도 없이 머리 만지는 게 짜증날 수도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은 신성한 곳을 내가 건드린다, 누가 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매우 불쾌해한대요. 거의 뭐 욕을 한 수준이겠네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는 죽음을 신의 곁으로 가는 축복.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결론적으로 축복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박수를 손뼉을 친다고, 박수가 아니라 손뼉을 딱 친다는 건데, 정말로 우리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참 다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귀를 만지는 것 자체를 모욕이라고 생각한대요. 장난으로 귀를 만지는 것 자체도 진짜 큰 불쾌감을 준다는 것인데,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알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사람, 영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을 대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이 오직 우리나라 문화만 생각해서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손뼉을 친다고 뭐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부로 귀를 만진다든지, 우산을 막 핀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행동한다면은
끝없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사진을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피자를 먹고 있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뭘로 먹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게 서양,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광고인데 이제 동양인은 전통적으로 젓가락을 쓰는 문화잖아요. 근데 오직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동양인은 무조건 음식을 피자를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정말 꾸역꾸역 그 무거운 피자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고 햄버거도 저렇게 힘들게 젓가락으로 먹는다. 물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나름의 유머 아니면은 기억하기 쉬운 광고로 만들었겠지만 동양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냥 피자 손으로 먹고 햄버거 손으로 먹는데 오히려 우리를 편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도 이 선생님이 TV에 한 장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흑인분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한국인 분께서 "너 아프리카에서 왔지?" 이러면서 "아프리카에선 밥 손으로 먹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피부색, 언어, 문화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나라 외국인의 문화를 우리가 무시당하기 싫은데 또 우리가 오히려 무시한 적은 없는가. 즉 이렇게 다문화 사회 안에서는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슬프게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내는 학교, 직장, 그리고 상업시설은 아마 가게, 뭐 음식점 이런 데겠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대중교통, 공공기관,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통합도 어려워지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당연히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을 또는 다문화 가정을 같이 한 사회에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시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자리, 자녀 교육, 그리고 여가, 취미 등을 서로 함께하는 것도 어렵고 오직 그들만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그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걸 텐데 이러한 차별이 계속된다면은 다문화 가족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보드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다문화 가족들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비중에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겪음으로써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외국인이고 근데 외국인분이 한국에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은 그 자녀는 인종과 피부색, 문화 등은 부모님은 다른 나라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데 나는 시작부터 한국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하는지 내 부모님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지 참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와서 중2 때까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을 때 중간 이제 2013년까지는 이 학생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양한 도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도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도덕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회에서 당연히 같이 지내는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그래서 2001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인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선언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가 인정을 받고 서로 그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하나의 문화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편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다음 세대 재단에서 같이 만든 이제 다문화 시대에서 나를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조금은 그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 편견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라도 조금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음 아픈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 바로 구글 설문으로 가서 이제 등교 수업 전에 마지막 우리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